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규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4시 9분입니다.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사실이 발생돼서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뭐 연구소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하겠지만요.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또 다시 제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휴일이 26일일 수 있지만요. 글로벌 시장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전반적인 국채 가격에 대한 동향을 좀 이렇게 자료 작성하느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이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자, 최근 이 이슈가 좀 등장한 부분이 있죠. 조회 공시 사항인데 그 조회 공시 사항에 대해서 좀 앞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회 공시 사항에서 보이는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 그 뜻은 뭐냐면 자, 자세히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회사에 대한 LS 알스코라고 있습니다. 사실. 자, 알루코라고 해도 되고요. 알루미늄을 다루는 업체인데 쉽게 말하면 하이엠케이라고 해서 하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업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얘네들과 얘네들을 따진다고 한다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하이라는 업체는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자회사에 있는 LS 알스코는 어떤 회사입니까?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회사죠? 알루미늄을 다룬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오늘 깊게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자, 패시브 자금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추정한다고 했죠. 그쵸? 자, 반대인 용어를 따진다고 하면 액티브. 자, 시장을 추정하기 이전에 종목들에 대한 펀드 매니저의 감정이 들어가는 펀드라고 했죠. 좀 더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엠케이라는 걸 좀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 공시사항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그럽시다. 자, 전자공시사항을 좀 들어가 보면 LS 머티리얼즈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조회 공시를 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왜요? 많이 올라서요. 근데 이 LS 전선아시아, LS 전선을 봅시다. 모기업을. 자, 기억해 주세요. 이건 올랐을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공시상 19일 날 나왔는데 조회 공시 요구합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의한 그죠? 답변. 뭐죠? 뭐라고 합니까? 미확정입니다. 자, 이거 아주 애매한 뜻인데 우리가 어떤 엠바고 조항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네,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와의 매출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사전적으로 이 뭐죠? 수주를 받은 회사가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서로의 비밀 유지 단계에 대해서 어긋나요.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향후 1개월 안내입니다. 안내. 자, 이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죠. 하이엠케이라고 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인 LSMA와 이게 있다. 근데 오스트리아 소재의 하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돈 같이 만들어서 돈 내서 회사 차렸다 이겁니다. 뭐 하려고? EV 배터리 시스템. 이게 테슬라에서 원하는 사업이죠.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럼 하이엠케이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LS 머티리얼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구나. 한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사를 치게 되면 제 스타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서 하이엠케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치게 되면 나오죠. LS 머티리얼이 있다. 근데 이렇게 오스트리아 할자법인 만들었다. 결국은 포르쉐부터 시작해서 BMW 이야기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간단한 부분만 볼게요. 알루미늄 차량 경량화를 우리가 하고 있고 LS 머티리얼즈도 살짝 이야기 나오죠. 차세대 2차 전지 울트라 패커시티 주력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만 봅시다. 자회사 LS 알스코를 통해 알루미늄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이엠케이와의 연관성이다. 자, 그러면 뭐가 보이세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LS 전선 19일 날입니다. 자, 맞아요.
지금 이 LS라는 회사는 2년 동안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LS 머티리얼즈를 상장시킨 거죠. 근데 왜 LS 알스코 이야기 딱 꺼내고 그 다음 구미공장 이야기를 꺼내고 하이엠K 법인 코리아라는 걸 또 꺼낼까요? 미확정입니다라고 꺼낼까요? 얘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일 날 나왔던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봅시다. 얘는 올랐을 겁니다. 자, 오르죠? 왜 올랐을까요? 지분 가치예요. 자, 이 부분은요. 근데 왜 LS 머티리얼즈 못 올랐다? 네? 아, 맞습니다. 어차피 페스티벌 자금의 룰에 의해서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에 5만 원의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고, 그리고 뭐죠? 종가상으로도 5만 원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는 건 사전 페스티벌 자금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페스티벌 자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말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모를까봐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맞아요. 공시상에 나왔던 부분은 분명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인 LS 알스코라고 하는 알루미늄 업체를 끄집어냈다. 자, 뭐죠? 얘네들은 뭐 하는 업체인지 궁금하죠? 뭘까요? 배터리 통을 감싸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무거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루미늄으로 바꿔보시죠. 가볍죠? 자, 그러면 우리 알루미늄 셔시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근데 가벼운 게 뭐 때문이에요? 이상한 얘기 하세요. No. 이상한 소리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 수요는 감소되고 있어요. 주의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갈 수 없네. 충전을 해야 되네. 번거롭다 이겁니다. 기름값 아끼려고 했다가. 그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충망전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이 1,500만 원 든답니다. 차가격이 5천만 원인데요. 10년 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이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캐퍼시티, 용량. 그죠? 울트라, 슈퍼 용량. 자, 뭐죠?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를,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바꾼다는 거죠. 휴대폰 100% 완충했을 때 2달 지나게 되면 전화 한 2번, 3번, 4번, 5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돼 있죠? 한 90%로 내려가 있죠. 이거 없애겠다 이겁니다.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100만 회 동안 충전하고 방전하더라도 새 것처럼 쓸 수 있다.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간편성과 이런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아까 LS 알루코라는 자회사를 꺼내면서 하이엠K 이야기를 꺼낼까요? 공시사항에서. 주가 급등 요소 있습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실들입니다. 근데 있답니다. 미확정이랍니다. 내겠답니다. 어떤 느낌 오세요? 맞아요. 1개월 이내죠. 1개월 후에가 아니죠. 자, 결국은 뭐냐? 패시브 자금의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이 발생됐을 때는 뚫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패시브 자금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될 요건은 갖추었다. 3조 원이니까.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간다고 했죠. 자, 더 오를 것 같다 했더니 급락. 급락할 줄 알았더니 상한가. 더 갈 것 같았는데 하락. 퍼센트 지율이 있다고 8개. 그렇죠? 오전과 오후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 0.1%만 오르고 빠지더라도 기계가 큰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LS머티도 포함해 주세요.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포함하세요. 에코프로머티는요.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됐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얘도 편입하세요. 반대로 급락시키기 위해선 얘도 편입하세요. 심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알스코 이야기 꺼냈죠. 배터리를 감싸는 이 금속을 알루미늄을 바꾸면 가볍죠. 사람 4명 타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멀리 가겠습니까? 8명 타서 가는 게 멀리 가겠습니까? 4명이죠. 가볍게 간다 이겁니다. 사람 4명치만큼에 대한 무게를 감싸고 있답니다. 결국은 뭐예요? UC, 컨트롤, 그쵸? 울트라 캐퍼시티와 그리고 LS, 알스코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이다. 얘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릴게. 언제까지? 2년 이내. 즉 상장은 2년 동안 자회사 안 한답니다. 2년 동안 안 한대요. 그럼 뭐요? 올해 말이죠. 내후년. 금방입니다. 자, 결국은 올해는 여러분들 가장 선두에 있는 이 업종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도 다르지 않죠. 뭐죠? 왜 LS 머티 얘기하면서 또 에코프로 머티 얘기를 해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차 뭐죠?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배터리 하나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겁니다. 뭡니까? 양극재죠. 뭔 양극재? 우리가 양극재라는 거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때 한 번에 충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완타치로 갈 수 있는 걸 원해요. 자, 양극재입니다. 그 다음 뭐 있죠? 예. 맞아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죠. 그쵸? 리튬은 시세에 따라 다르죠. 전구체는 중국의 제롬메라고 있죠. 미국에서 IRA 법안 있죠. 야, 중국 거 써봐라. 90% 전체 생산량입니다. 세제 혜택 안 준답니다. 전기가 5천만 원짜리가 8천만 원 될 수 있어요. 수요 감소되겠죠. 국내의 80%를 담당하고 있죠. 원하죠. 이겁니다. 자, 왜 설명할까요? 둘 다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 수요를 급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겁니다. 이 부분의 조정과 패시브 자금의 흐름인데 여기서 악재를 내죠. 2,600원짜리.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죠. 17대 1에 대한 기관 경쟁률을 낮추면서 의도가 있다고 했죠. 자, LS 머티리 어때요? 이 조정 기억하세요. 편입되기 이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즉 이런 어떤 조정 기간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사전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얘는 6,000원의 공모가 상단에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만 원에 시작합니다. 하나, 둘, 30%의 이 조정 기간을 하루 만에 끝나는 거죠. 왜? 떠서 시작했으니까, 따상상. 에코프로머티는 하단에서 시작했으니까. 왜 이거 비교해서 설명을 할까요? 어차피 결론은 업종의 문제라는 거죠. 배터리 업종.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부분은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도 자사주가 아닌 그 직원들한테 매수 선택권 2,600원짜리 받아간 사람들은 20만 원에 청구해서 퇴사하면 팔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급락했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공매도 애들이에요. LS 머티도 지금 장중에 공매도가 들어오고 장중에 공매도가 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공매도가 금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한 달 넘었죠. 근데도 공매도가 들어와요. 공매도가 나가요. 결국 뭐야? 패시브 자금의 흐름에 패시브가 밀어버리는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매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패시브 자금에 대한 아까 퍼센트지, 그쵸? 오전과 오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죠. 왜? 패시브 자금이 끌어올릴 때는 공매도 애들은 안 붙어요. 끌어내릴 때 붙는다고요. 공매도란 게 원래 빠질 때 베팅하는 거니까요. 자, 이 흐름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 오전과 오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였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 운용했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를 10조 원까지 운영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결국은 뭐예요? 2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요. 예. 자, 제가 이거 다 보내드렸죠. LS 머티 아직 150에 규정대로 편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즉 오전과 오후에 대한 퍼센트지를 정확히 지킬 겁니다. 식사하시면서 12시 넘어갔을 때 그 퍼센트지에 대한 부분과 오전과 오후의 거래량을 적어놨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큰 자금이 밀고 올 겁니다. 돌파하지 못하면요 상승주다가도 급락 나올 겁니다. 과거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시죠? 24% 오르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빠지다가 보합.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피하자고요. 그죠? 상승을 줄 때 더 크게 오르겠다는 프로그램, 패시브의 신호가 오면 하자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개인폰입니다. 010 자, 4822 8706으로. 저 개인폰이에요. 8706으로. 자, 이걸요.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죠. 자, 댓글로 저는 못 받았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휴일이라서 그나마 괜찮은 건데요. 정확히 한번 보내세요. 자, 천천히 적겠습니다. L 공매도. 자, LS 머티를 보유하고 있고 공매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L 공매도 이렇게 하세요. 이 공매도도 이 거래소를 통해서 제가 청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개인들은 몰라요. 왜? 어차피 시세만 보니까요. 주가가 오르는구나, 내리는구나. 그쵸? 자, 이거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봤더니 제가 올해 54입니다. 54인데, 윤석열 씨가 52로 줄어든 거나 뭐 다름없지만,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30, 40대가 없어요. 왜? 근거 있게 사고, 근거 있게 파는 거를 원하시죠? 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IT 버블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다 해봤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근거 있게 투자하지 않았을 때 다 실패했죠. 그죠? 자,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시죠? 여러분과 저의 뭐죠? 소통은 좋아요 버튼이죠. 싫어요 버튼도 하나의 대화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제가 상장 되기 전부터 말씀드렸죠. 자,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4인, 지인만 모여서 증권사 찾아가면, 어떻게? 기관 코드 번호 제가 드렸죠. 기관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한 주 받을 거 3주까지 받을 수 있다 했죠. 자, 다 적어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단 공매도 청원은 합시다. 그쵸? 그리고 거래소 이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았죠. 매출 구조만 맞추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LS R스코어에 대한 매출만 끌어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공매도 장중에 못 들어오게 합시다.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공매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요? 며칠은 잘할 수 있겠죠.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거는 피로가 섞이게 되고요. 어떤 특정한 어떤 시장의 이벤트가 나왔을 때 상당 부분 패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안 사면 맙시다. 왜 공매도를 칩니까? 그렇죠? 작전주는 좋아요. 또 작전주는 공매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게 무슨 룰입니까? 그렇죠? 자, L 그리고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연배가 좀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많으시죠. 이제 선배님들. 그죠? 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몇 번 일러드렸죠. 제가 별로 일이 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자, 봅시다. 제가 이 상장 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었던 거. 자, LS 머티 조회 공시 내용입니다. 쭉쭉 올려드리면서 계속 올려드립니다. 외국계 레포트도 비공개 사항이지만 제가 이렇게 했고, 알짜 자회사 신청. LS R스코. 자, 이게 제 썸네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력주 포착은 무관합니다. 채널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자, 청약 마지막 날이죠 라고 했죠. 오늘은 청약을 하십시오.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한 주, 3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쵸? 이렇게 올려드리고, 목표가 10만 원이라는 부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 보여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종 목표가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에 다 딸려야 된다는 거 다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게 좀, 계속 일이 돼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듣고 가시죠. 제가 이제, 이게 5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자, 패시브 자금 이해하면서 5만 원 라운드 피기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되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될 요건은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이 대응의 영역이 일정 부분 다가서고 있고요. 자, 대응의 영역이 다가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더 봅시다. 자,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공매도도 말씀드리고, 자,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날에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넘을 수가 없다. 왜? 패시브 자금을 이해해야 되니까. 패시브 자금 2조 원 대응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이 자, 넘게 되면 액티브 펀드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게 분명히 거래소 공시사항을 통해서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57,000원을 갔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700원, 57,000원 가는 동시에 문자 폭탄을 맞았어요. 계속 왜 이거 뚫을 수 있는 거를 기계가 매도합니다. 결국 내려오잖아요. 펀드 매니저.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자,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용 문자도 받았지만요. 자,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펀드 매니저의 심리가 들어가는 거. 자, 증권사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위로 베팅해다오. 아래로 손절해다오. 아래로 사다오.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죠. 패시브 자금은 제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위해서 룰에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심리를 반영하지만 기계가 밀어본다고 했죠. 근데 700원이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러프하게 갑시다. 저희 이제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타이트하잖아요. 저도 이제 주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지만 연구소 와서요. 영상 찍는 게 일이 아니고요. 그쵸? 자, 저도 이 금융권 세미나 만들고 전략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리고 어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문자들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때문에 사실 즐겁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이때 자 라운드 피겨인 걸 넘을 수 없죠. 역시나 뚫어버리면 다시 패시브 자금이 나오죠. 다만 어느 순간은 뚫어버릴 겁니다. 그 뚫어버리는 구간과 그리고 뚫고 급락하는 구간 이 부분에 대한 큰 변동성은 피해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이해되셨죠? 자, 더 오를 것 같다. 프로그램의 매도. 이 정도면 많이 올랐겠지? 상한가. 6,000원 공모가 비싸다. 1,600대 1. 뭐죠? 따상. 자, 이 모든 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문자 주신 분들. 정말 몇만 명의 분들이 상장되기 전부터 꾸준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문자 값을 다 무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익법인이라서 텔레콤의 어떤 무료 전송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습니다. 자, 12일과 14일입니다. 여러분께 원하는 거 없어요. 자, 시초가 매수 상장일 첫날입니다. 이 근거를 보시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오르는 거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 있게 움직이자. 시초가 매수합니다.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 가능성. 이날 따 상장 갔죠. 시초가가 저가입니다. 14일입니다. 주이타 장기수. 예. LS 시초가 매도하자. 36,000원. 그쵸? 이때 고점. 이때도 또 욕먹었어요. 이따 보시죠.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에코프로버트로 일시적인 자금이 이탈됩니다. 라고 했다가 자 12일 14일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문자를 보냈다가 연배 뚜렷하신 분들이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54인데 한 70세 이상인 분인데 참 그래도 오해는 풀렸죠. 예, 그러면 된 겁니다. 이날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자. 저점이었죠. 상한가 같죠. 여기에 36,000원의 법칙인데 하필이면 이달 또 37,650원까지 갑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36,000원을 넘어버리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의 수급이 느껴지는 순간 기계를 밀어버린다. 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에 포함시키오. 빠지기 위한 거에 포함시키오. 이겁니다. 자, 지금은 프로그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이 사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가가 요 정도 구간에서 차익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불법적인 공매도가 들어와서 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 요거는 제가 청원을 할 거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개인폰이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을 제대로 탈 수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죠. 4822-8706으로요. L. 정확히요. 구독. 아마 잘 보세요. 못 받았다는 댓글 다신 분들은 이거 틀렸을 겁니다. AI가 보내니까요. L.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뭐 특정한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 라운드 피겨나 이런 부분들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좀 하신다라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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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5분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 LS 머티에 대한 진심이시죠? 그죠? 이미 팔고 나가신 분이나 이런 타점을 잡으려고 오신 분 아니겠죠? 사실 이 종목을 무한대로 가져가라는 게 아닙니다. 피할 땐 피하되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자. 30-40% 변동성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방 링크주도 보내드릴게요. 근데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이 무엇이오라는 분들은 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자, 보십시다. 15일에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LS 머티 문자 드린 대로 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유입 중입니다. LS 머티 36,500원인데 계속 유지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이제 소통방을 좀 만들어 놨어요. LS 머티 이야기 외에는 가급적으로 삼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쁘고요. 자, 이렇게 이날 상한가 같죠? 패시브 자금의 유입입니다. 프로그램 보세요. 18일 9시 16분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죠. 아까 32,000원에서 추가 매수합시다.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축소 확대 그쵸? 축소 이렇게 자 굿 상한가 당일은 뭔 전략이라 할 게 없죠. 상한가 아닌데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19일이죠. 자 오늘도 가보십시다. 쭉해서 자 2분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계속 보여드리죠. 지금도 잘하시는 분 거의 몰빵이죠. 거의 몰빵은 아니고 80%. 근데 이분을 깡으로 투자하는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분은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흡수하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 자, 종목을 보지 마라. 산업을 봐라. 배터리 산업을 봐라.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쵸? 이분은 에코프로 머티로도 큰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참고로. 자, 이틀 만에 역적. 자, 정확하죠? 5만 원 라운드 피겨. 20일 날 한번 볼까요? 이날. 자, 등겨서. 오늘은 갭을 떠서 시작하지만 한번 때리고 가야 됩니다. 때리고 가야 됩니다. 시간의 급등. 그쵸? 때리고 가는 거죠. 2분. LS 머티리얼즈, HLB. 이걸로 바꿔 탔어요. 일부분은. 왜 그럴까요? HLB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겁니다. 이유는, 웬만해서는 LS 머티 이야기만 하려고 했지만, 제런 파월. 자, 이것도 무시 못해요. 제런 파월이라고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미국에 있죠. 금리를 동결시켰죠. 바이오 업종은 돈이 필요하죠. 부채가 많죠. 고금리 허덕이죠. 금리 동결했죠. 어떤 이슈가 등장시키라도 오를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이전할게요. 얘가 이러죠. 근데 이거는요. 6개월 전부터 떠들었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왜? 산업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건 LS 머티든 HLB든 그 무엇이든 시장과 산업 업종이 풀린 상태에서 내가 나아갈 길 공간이 우리가 비탈길인지 아니면 비포장 도로인지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관리가 된 도로인지에 따라서 주행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보는 게 아닌 산업과 시장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실수는 0으로 바꿀 수 있고 1억과 10억을 투자하더라도 비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오르는 종목은 조금 사고요. 그렇죠? 빠지는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판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러면 10km 뛸 거 15km 좀 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주식시장이 1년 내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그렇죠? 2달 채 남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항상 시장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돈의 흐름의 이벤트는 분명히 맞아요. 큰 어떠한 판이 형성됐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죠. 산업군이 움직이는 스타일. 반도체 산업에서 바이오에서 2차전지, 2차전지 로봇.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달, 3달 남지 않았다.
근데 손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매일 투자한다 이거예요. 공모주에 잘 받았는데, 예. 아니, 뭐, 아메리카노 쿠폰은 감사합니다만, 다시 돌려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주를 세 주를 받았더니, 예. 기관 코드로 보여드렸죠. 하고 나서 뭐라고 했죠? 법칙이 시초가입하는 게 법칙이랍니다. 이런 건 아니죠. 다시 들어갑니다. 손절.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저점 매도와 고점 매수를 반복할까요? 예. 종목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이 들었는데, 뭐다? 심리요? 비슷하긴 합니다. 뭘까요? 산업을 이해를 못해서요. 이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가게 점포를 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홍대라는 젊음의 문화 있죠? 자, 이런도로 가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때는 젊은인 대상으로 해야죠. 그쵸? 근데 이곳에 가서 트럼펫을 부르고, 예? 한 80세 이상의 사람들이 오가는 가게를 연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즉, 시장에서 원하는 사이클, 성장기에 있는 사이클, 1세에서 15세 쭉 크는 사이클, 성숙기의 사이클이 아닌 그 산업군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바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거와 에코프로머티 양빵이죠. 왜? 배터리의 수요를 끌어올려야만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팩트. 제롬 파월의 2배2에서 바이오 시장도 흔들리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왜? 임상 3상 통과했다고 한들 우리나라 기업이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이 모두 실패가 나오고,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주가가 신저가에 나와 있으면 3배 갈 놈도 20%밖에 못 갑니다. 완전 관해다. 완전 완치를 했답니다. 암으로 못 갑니다. 시장에 판이 형성돼 있으면 유상증자라는 악재도 날개를 달면서 연구개발비를 쓴다 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판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말로 빠졌을까요? 결국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근데 못하신 분들 있죠? 바꿔야겠죠. 자, 시장, 산업, 업종. 15년 동안 스타펀드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매번 물어봐요. 별거 없다 그러니까요. 종목 분석? 아니요. 에코프로 종목 분석 잘하면 얼마예요? 목표가 50만 원이라며 애널리스트가. No. 리튬 가격의 사상 신고가 치고, 그쵸? 10억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에 팔립니다. 팩트.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시장의 트렌드와 룰을 따르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지수가 오른다에 베팅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 결국은 뭐예요? 시장의 판을 이해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까 자료집 있죠? 지금의 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터리 판. 자, 그러나 가끔씩은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 때도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봅시다. 이날 있죠, 제가. 이날 이제 라운드 피겨도 있긴 하지만 이게 나와서 제가 일치적으로 한번 때리고 가시죠라고 했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그렇죠? 그걸 잘해야만 돼요. 자, 정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죠. 폐배터리는 뭐예요? 4, 5년 동안 갈아야 되는 배터리가 있는데 비싸다. 다시 쓰겠다. 그거 필요 없다. 울트라 캐파시티. 결국은 정부에서 이쪽을 강화시키게 되면 단기적인 악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여기서 방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소통해 봅시다. 228706. 제가 하루에 2번 정도 시간 짬을 내서 중요한 이벤트가 생길 때는 라이브 방송을 통하죠. 8706으로 L 정확히 L이라고 보내주세요. L. 공매도 L 공매도. 공매도는요. 지금 사실 LS는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10,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거 한 5만 명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공매도가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유는 시장 거래소 있죠? 한국 거래소. 이 종목에 대한 감시가 들어와요. 코스닥 150에 대한 충분한 시총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규정을 어겼을 때에 대한 거래소의 규정을 따른다고 한다면
공매도 칠 수 없습니다. 자, L 그리고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혹시나 주위에 뭐 공모청약 같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각각 회선을 통해서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예, 공매도 청원에 이 회선마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 주입 진짜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뭐 끝난 게 아니죠. 패시브 자금은 결국은 지금 사전 패시브 자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코스닥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 다른가요? 라고 하면 원래는 이겁니다. 그 코스피는요.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정기 일정일이 있어요. 예, 12월이라는 369, 12. 근데 이 코스닥은요. 수시입니다. 수시. 예, 시총이 커지고 거래량을 동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리밸런싱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6개월에 내년 한 6월 정도에 이제 앞두로 하는데 특례로 해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IPO 시장 준비해야죠. 지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내년을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만 공유하세요. 괜히 또 여기저기 해갖고 후배 녀석들 또 좀 얘기 많이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거래소 이전 상장은 일단 이게 해결된 다음에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되면서 그쵸? 주가가 4배 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앞뒤 없이 설명을 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 그쵸?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 2,000개 못 다는 것 같아요. 1,000개를 넘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자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주실래요? 아까 배당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자, 배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배당 공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하진 않았죠. 원래 의무 공시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 일이었죠. 원래는 12월 24일입니다. 이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준다는데 선제적으로 배당에 대한 공시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1월 달까지 나중에 얼마를 주겠다 배당하는 게 원래 룰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배당 일부분 나가긴 할 겁니다. 다만 실적이라는 부분을 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갔다는 거죠. 얘가 상장하면서. 자, 그 부분인데 그 배당에 대한 부분도 이건 CF 통해서 좀 알아내긴 했는데 그것도 첨부해서 보내드리죠. 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죠? 아, 이것도 있더라고요. 시장 조치 중에 경고 종목이 되면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예.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조치는 주의 종목과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이 있습니다. 오를 때도 이 제도는 통하고요. 빠질 때도 통합니다. 보통 빠질 때 위험한 종목들은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더 위험하고요. 이거는 과열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라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또 바뀌어 버리는 게 뭐예요?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고 많이 오른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요. 뭐 신용대출, 자, 신규 상장주 조단이 넘는 종목은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대출과 신용은 가능합니다. 한 달 넘었습니까? 안 됐죠. 자, 이것도 말씀드렸고. 또 질문 사항 중에 또 뭐가 있었죠? 문자로 질문하세요. 댓글을 또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도 간간히 보고는 있습니다. 자,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1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답니다. 아까 뭐 저점 매도 고점 매수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판을 몰라서다. 왜? 자,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것부터 할게요. 자, 위냐 아래냐를 보자. 그러면 리스크를 0으로 줄이죠.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만 봅시다. 자, 뭘까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 배터리 쪽을 본다고 하면 이걸 제외시켜야 돼. 울트라 캐퍼시티는 왜? 폐배터리 필요 없어. 그쵸? 전고체 배터리 필요 없어. 뭘로만 하면 된다? 울트라 캐퍼시티 충방전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면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그쵸, 뭐죠? 성능을 올리고, 전기차의 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 끝.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전고체에 대한 희귀성에 대한 부분, 중국 거 못 쓰니까. 그러니까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는 시장에서 환영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산업. 그쵸?
업종도 배터리 업종이잖아요. 네, 그게 베팅의 룰이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패시브 자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은 아실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기관 애들도 0.1%가 알 수 없어요. 제가 만들었고 이거는 자금을 운용했던 애들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 이후로 저보다 큰 자금을 운용했던 사람은 없어요. 2년 동안은 이 룰을 유지할 겁니다. 그 자료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또 뭐 말씀하시던데. 네. 맞아요. 1억과 10억을 베팅할 때 수익이 안 난답니다. 왜? 오르는 종목은 조금만 보여왔고요. 처음에 한 8천만 원을 공모주로 받았더니 그냥 첫날 다 팔아버리고 또 추가 매수. 결국은 지금 수익률이 5%밖에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1억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밖에 수익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했더니 계속 위로 산대요. 네. 샀다 팔았다. 그것도 아까 역시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거죠. 두 번째는요. 네. 맞아요. 1억을 투자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는데 10개 종목을 샀답니다. 근데 그 분산 투자는 어떤 분산 투자일까요? 한 종목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셨던데 아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바구니에 담아도 좋지만 서로 붙어있지 않게끔 하는 보호막을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란끼리 부딪히니까 깨지는 거죠. 이 중간중간에 있는 업종 부분을 달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 업종 부분이 아무리 붙어있고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다른 바구니에 하나씩 담았다고 해서 안 깨집니까? 깨질 수 있죠. 외부의 벽이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군이 아니라면. 예, 그겁니다. 즉 산업을 이해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저 개인폰입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도 좋아요. 연구소 오신 다음에 제 이번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신 분들 있죠. 추첨을 통해서. 어떻든가요? 근데 왜 저한테 나이 많이 보시는데 제가 54인데 60 이상을 보세요. 자, 이 흰머리는요. 흰머리는 제가 염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흰머리 이거 염색하면 젊게 보이실 겁니다. 뭐 한번 만날 기회 있을 거예요. 자, 추첨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연구소 한번 불러서 같이 한번 뵈시죠. 4822-8706입니다. 여기서 L 공매도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거래소 이전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 자, 아래에서 위를 보는 투자라면 실수가 나온다.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산업군을 이해하자. 베팅 이론을 아는 만큼 나온다.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닌 산업만 잘 분석하더라도 결론은 뭐다? 에코프로 머티든 LS 머티든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금 LS 머티에 주주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부분은 미확정입니다. LS 알루코에 대한 알스코 가치를 끌어올려서 LS 머티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뭐 상세한 설명은 자료집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고 프로그램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심리를 제어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심리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퍼센트주율 30초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인생의 선배님 들으시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잘하셨고 더 잘합시다.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도 우리는 하나의 투자의 방식이죠. 자, 파이팅 하시고 제가 이제 비상장일 때부터 이 종목을 찍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을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 종목을 살짝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LS 머티리얼즈 파이팅, 주식타짜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코로나 목 너무 아프네요. 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